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30대는 시속 30km로 여유가 있지만 60대가 되고 보니 시속 60km 속도로 시간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실제 시계에서 확인하는 시간과 우리 마음속 시간의 속도는 정말 사람에 따라, 나이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죠? 60km 속도의 장년층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거지? 하시지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20대 청년들에게는 뭔가 기다려야만 하는 초조함?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 시간은 어떤 속도, 어떤 느낌으로 흐르고 있을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원 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성대 결절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히 연예인분들이 성대 결절 걸렸다 이런 말을 방송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예. 이 성대의 구조를 좀 먼저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일단 이 성대는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게 필요한데요. 성대는 이제 남성분들 보면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거 아담스 애플이라고도 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해부학적으로 이제 후두 용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뒤쪽에 이제 성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에는 우리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후두가 있고, 그래서 후두 안쪽에 이제 성대가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뒤쪽에 식도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대는 상피세포층이나 이제 근육층으로 해서 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거나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발성도 하지만요. 예, 말을 안 할 때는 자연적으로 성대가 적당히 열려 있으면서 우리가 좋은 공기를 예, 흡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예. 보통 근데 가수분들이나 예. 아니면 뭐 강의하시는 분들, 이렇게 예.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성대 결절이 실제로 많이 오시는데 예. 일반인 분들도 많이 걸리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성대가 큰 분이 있고 좀 작은 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성분들이 음악을 할 때 조금 더 높은 음을 내시는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 그래서 소프라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조금 저음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성대 길이가 남성분들은 이 후두 용기가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요. 후두, 성대의 길이가 좀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대를 통해서 예, 폐에서 공기를 그 다음에 우리가 복식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내보낼 때 성대가 진동을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대가 아무래도 길게 두면 압력을 조금 더 강하게 하기가 유지하는 게 여성분들은 성대가 조금 좁기 때문에요. 압력을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말을 많이 해도 그렇지 않으면 말을 적게 해도 이 성대가 좀 필요한 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두 용기가 조금 더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춘기 때 남성분들 이제 변성기 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유치원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가면 똑같은 소리를 해도 아이들의 소리는 굉장히 고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성대가 작기 때문에요. 굉장히 압력이 공기의 압력이 강해서 성대의 떨림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분들이 이제 노래 고음 처리를 잘 하려면 성대가 굉장히 가늘고 그 다음에 폐에서 공기를 내보내는 힘이 좀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식호흡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콩팥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들이 이제 강하게 되면서 공기의 흐름을 내보내면서 그래서 공기를 내보내는 것을 호기라고 하는데요. 이 호기의 힘에 의해서 성대가 떨리면서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힘 자체가 약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대 자체가 좀 약해서 그래서 공기의 힘을 내보내는 힘, 폐라든지 콩팥의 힘이 약해서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대 자체가 약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남성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여성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요.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은 성대 자체가 남성분들보다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고음으로 나오니까 조금 시끄럽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야기를 많이 해도 성대가 길기 때문에요. 약간 저음으로 나와서 소리가 이제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변성기 때 이 성대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선천적으로 이제 폐라든지 콩팥기가 약했을 때 공기를 내보내면서 이 성대를 떨리게 하는 힘이 이제 약해졌을 때 또 성대에 무리가 갔을 때 이제 성대에 결절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가수분들, 그 다음에 또 아나운서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그래서 밖에서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성대를 많이 쓰게 되면 이 성대에 결절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우렬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는 이런 경우를 이제 성대 결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시지 않아도 성대 결절에 걸리시는 분들은 왜 생기시는 건가요? 이 경우가 1차적으로는 이제 성대가 선천적으로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성대가 좀 더 큰 사람이 있고 똑같이 여성분이 있어도요, 성대가 작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두면 성대를 약하게 조절을 해서 공기에, 성대의 구멍, 성대가 이렇게 큰 구멍이 있고요. 네.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을 때 큰 구멍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기를 내보낼 때는 이 성대도 힘들고 몸도 힘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대가 좀 더 작으면은 내가 힘을 조금 덜 써도 공기의 압에 의해서 성대를 진동하기가 쉽게 되거든요. 1차적으로는 성대가 작은 사람보다 큰 사람이 이제 성대 결절이 좀 많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성대가 조금 작으시더라도 성대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 그런데 성대는 이 후두 용기 앞쪽에 있는데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게 뭐겠습니까? 담배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담배를 좀 많이 피우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좀 좋지 않은 곳에서, 그렇지 않으면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이 들어가는 곳은 입으로도 들어가지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비염이 있거나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목을 통해서 후두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후두 편도선에 이제 염증이 있거나 이제 목 감기가 이제 잘 걸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이제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방에서 보는 특징들은 이제 폐 쪽에서 호기에 의해서 공기를 폐에서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노래를 할 때 공기를 세게 품어줘야 되는데요. 네. 이 힘이 약한데 계속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숨이 차고 숨이 끊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폐 쪽이 이제 약하신 분들, 그래서 만성 폐쇄성 이제 폐질환이 있거나 이제 기관지 천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당연히 성대결절이 잘 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콩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나 네. 여성분들이 방광염이 있거나 요실금 증상들이 있을 때 이런 성대결절이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목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성대결절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성대결절은 1차적으로는 이제 목이 조금 쉬는 증상이 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대결절이 이제 있다 보니까요. 특히 이제 고음 처리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삑사리 이렇게 네. 용어가 좀 그런데 네. 고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옆으로 새는 음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음 처리를 이렇게 하려면 성대가 똑같은 압으로 조그만하게 두면서 공기압을 세게 내뿜어줘야 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경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대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게 되니까요. 성대에 이제 우열이 생기거나 이쪽에 약간의 손상이 생기면 공기에 흡입하는 통로가 약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산소를 받아들이는 힘이 약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힘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호흡곤란이 오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이제 인후에 이제 통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적은 이제 말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힘들어서 왜 그냥 말을 하려면 계속해서 이제 후두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공기압을. 그런데 후두결절이 성대결절이 생기면은 이 성대에서 조절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말을 조금 하고 나면 목이 좀 아프다든지 네. 말을 좀 하고 나면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말을 할 때 배라든지 몸에 힘을 안 주고 그냥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요. 말을 할 때마다 배라든지 온몸을 힘을 이제 쥐어 짜서 그래서 강의를 처음에 한 30분 정도는 부드럽게 하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상대방하고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거나 또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10분, 20분은 괜찮은데 30분, 40분 이야기하다가 보면 힘이 들고 힘이 들다가 보면 이 성대결절이 오시는 분의 특징들이 왜냐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또 정확히 들어야 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하기가 싫고 힘들기 때문에요. 이제 듣는 것도 좀 귀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성대결절의 이제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주된 증상이 쉰 목소리잖아요. 예. 근데 이걸 관리를 잘 안 하면 흔히 말하는 허스키한 목소리 이게 굳어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성대는 조그만한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 우열이 생기거나 거기가 딱딱하게 되면 공기압 자체가 그 부분에 이제 무리가 오기 때문에 허스키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목소리에서 변형이 와서 계속해서 그게 한 2주 정도 이제 지속이 된다 이랬을 때는 네.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스키한 목소리가 성대를 검사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한의원에 이제 내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성대 수술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성대 검사를 했는데 성대의 떨림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목소리가 이제 자주 쉰다든지 조금만 이야기하면 허스키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올 때 이 성대는 공기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한방에서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 성대도 편안하게 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 앞에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약간 긴장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우가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또 허스키한 목소리가 성대가 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성대의 근본 동의보감에서 그래서 성대 목소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고 하면 콩팥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대는 구조물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고음이신 분이 있고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이제 저음이신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경우를 이제 남성, 여성으로 나누면 여성은 선천적으로 고음이고 남성은 선천적으로 이제 저음이고 그런데 남성이지만 좀 고음을 잘 내시는 분이 있고 여성이지만 또 선천적으로 저음을 잘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허스키한 목소리에 변화가 왔다는 것은 성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성대에 문제는 없고 폐에서 공기를 내보내서 성대를 진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에서 공기를 저장해서 내뿜는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뭡니까? 폐 쪽에서도 내쉬지만 우리가 복식호흡을 했을 때 배를 최대한 안으로 끌어들이면 숨이 나가면서 공기가 나가면서 성대를 진동을 하면서 목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있을 때는 성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폐 기능이 떨어진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콩팥.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운이 없으면 제가 간혹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혹시 목소리가 잘 쉬지 않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데요. 네네. 기운이 없으면 또 목소리가 이렇게 쉬시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스키한 목소리가 꼭 2주 동안 진행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좀 피곤하면 계속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치료는 이제 후두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요. 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요. 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폴립이라든지 우열이 생겨서 너무 굳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장 보존적인 치료는 목소리, 말을 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쉬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성대에 문제가 생겨 있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쉬어주는 것이 말을 안 하고 가장 쉬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대는 이상이 없는데 목소리가 자꾸 안 나와요. 목소리가 쉬어요. 이런 때는 뭐냐면 목소리만 쉬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 몸에서 아까 심장에서 폐에서 그 다음에 과로에서 세 가지로 나오게 되니까요.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료를 할 때 공기를 통해서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요. 금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이 들어가면 심장이 이제 긴장이 되기 때문에요.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 음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성대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기가 들어가는데요. 공기, 성대 뒤쪽에 식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대 결절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자기 한 3시간 전에 금식을 해서요. 굉장히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아야 성대가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한방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성대, 목소리가 이제 쉬는 경우 이제 치료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한방에서 보는 원인은 성대에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폐 쪽이냐 콩팥 쪽이냐 두 가지로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 쪽이 약하신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비염 증상이 있거나 편도선염이 있거나 기침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 폐 쪽이 약하니까요. 이 폐를 보강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콩팥, 선천지기가 약하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무리하고 힘들면 좀 목소리가 쉬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또 목소리를
똑같이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제 운동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운동회를 똑같이 했는데 옆집 아이는 그냥 목소리가 그대로 똑같은데 우리 아이는 운동회에서 응원만 하고 오면 목소리가 이렇게 잠기는 아이가 있거든요. 네. 이런 아이가 바로 이제 콩팥기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콩팥이 약해지는 이제 신호는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소변에 문제가 생긴다, 전립선 비대증이 온다, 이제 양기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요실금 증상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콩팥이라든지 폐라든지 성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체질하고 이제 치료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실제 치료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여성 35세 여성분인데요. 네. 키는 170cm고 몸무게가 52kg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가 희고요. 특징적으로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허스키한 목소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3개월 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그 전에도 이제 약간 피곤하면 이제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이분의 이제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인이었고, 병원에서 성대가 약간 약하기는 한데 성대에 뭐 우렬 증상은 이제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성대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은 성대를 조심한다고 아끼다가 이제 친구분들하고 그냥 1시간 이상 말을 하면 목소리가 쉬어지고, 그 다음에 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나면 조금 목소리가 쉬고 잠기고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맥관을 눌렀을 때 이제 청맥이 워낙 약했고요. 여성분인데 이제 생리도 주기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월경 주기도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천지기가 약했기 때문에요. 성대는 이제 약간만 약했기 때문에 콩팥비를 보하면서 이제 성대의 기능을 보강시키는 이제 약을 써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성대결절은 보통 어른들만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도 성대결절이 오기도 한다면서요?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변성기거든요. 아. 그런데 이 성대는 이 후두 용기가 있는데요. 이 네. 경우는 이제 변성기 때가 되면 이 후두 용기가 남성분들 중에도 조금 더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남성분이지만 적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두 용기가 조금 더 많이 되시는 분들이 성대가 조금 더 약하고요. 그 다음에 후두 용기가 나오시는 분들이 성대의 공간이 좀 크기 때문에요. 네. 공기의 흡입은 잘 되는데 이제 공간이 크기 때문에요. 내품으려면 배에서 복식 호흡을 해서 힘을 많이 짜줘야 되고, 네. 폐에서 또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선천적으로 폐가 좀 약하다, 콩팥이 약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변성기가 되면 남성도 그렇고 이제 여성도 그렇고 목소리가 쉰다든지 성대에 약간의 이제 결절이나 이제 우렬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어렸을 때 소변을 좀 늦게 가리거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비염이라든지 폐 쪽에 있으니까요. 아토피라든지 꼭 감기가 걸리면 편도가 크게 이렇게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성대결절이 오기가 이제 쉽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인 경우에 항상 목소리를 좀 크게 내는 경우, 그 다음에 운동회 때 이제 갔다 왔을 때 목소리가 좀 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성대에 우렬이 생기면서 좀 굳어지기가 쉽기 때문에요. 네. 이런 아이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폐라든지 이제 콩팥의 기능을 좀 보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우에 이제 폐 쪽을 보호하는 이제 한방차 요법은 이제 오미자 이를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이 약한 경우에는 이제 검정 콩을 밥에 넣어서 이제 자주 먹이면 이제 도움이 되십니다. 네. 아이들은 조금 이제 목소리가 허스키한 소리가 나도 그냥 변성기인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엄마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아이가 변성기니까 그런데 그 변성기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요. 목소리가 맑으면서 약간 저음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허스키하면서 목소리가 맑아졌다가 허스키해졌다, 맑아졌다가 허스키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변성기를 허스키한 목소리로 놔두면 성대 우렬이 굳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계속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때는 반드시 전문 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해서 꼭 치료를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아이들의 성대결절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예, 이 아이는 이제 10살 남자 아이였는데요. 이제 크기는 원래 진료는 아이가 이제 반에서 1번이라 키를 크기 위해서 이제 내원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치료가 했는데 이제 비슷해서 이렇게 내원한 아이였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이름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나이도 물어보고 학년도 물어보는데 아이가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원래 이렇게 쉰 목소리가 나오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엄마가 요즘에 운동회 하고 와서 아이가 쉰 목소리가 난다고. 그러면 이제 운동회 안 할 때는 목소리가 괜찮냐고 그랬더니 예, 괜찮고 소리를 지르면 쉰 목소리가 이제 난다고. 예, 그래서 가서 성대결절 검사를 제가 이제 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성대를 네. 이비인후과 가서. 그러니까 성대는 이제 이상이 없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키가 크려면 콩팥하고 폐 쪽에서 귀 쪽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는 키가 크기 위해서는 목소리에 변성되는 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사라져야 된다고 해서 목소리가 이제 사라질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치료하면서 목소리가 쉬는 정도가 이제 작아지면서 이제 엄마가 원했던 이제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키도 이제 적당히 컸기 때문에요. 네. 엄마가 이제 치료하면서 치료할 만한 이제 만족할 만한 효과를 이제 거둔 사례였습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도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성대결절 치료 중에 좀 예. 심한 분들은 수술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면 이제 성대결절을 수술을 했는데 누구나 전의 목소리를 원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대결절이라는 것은 이미 성대에 약간의 손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성대를 더 이상 수술을 하고 그게 이제 완벽하게 굳어졌는데 그걸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기의 압을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성대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폐 쪽이나 콩팥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을 많이 쓰면 예, 성대는 이상이 없는데 목소리는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또 하루 쉬었다 나오면 예, 목소리가 잘 나오고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목소리가 좀 잘 나오는데 예, 목소리가 내가 컨디션이 좀 안 나올 때는 고음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예, 이 경우가 뭐냐면 성대는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성대의 울림에 의해서 예, 당연히 폐 쪽에서 콩팥 쪽에서 공기의 압을 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성대가 그쪽에 이제 우렬이 있으면 네. 살짝 이렇게 레이저 수술 같은 걸 오려내고 이제 원상으로 복귀가 되는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예, 그래서 똑같이 가수분들 중에 해도 고음 처리가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예, 고음이 올라갈 때 뭔가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고음이 올라갈 때 맞게 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성대가 굉장히 좁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어디 가냐면 후두 용기가 적게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고음을 내려면 뭐가 좋아져야 되면 콩팥이 좋아져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안타깝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폐활량도 떨어지고 그렇죠. 예, 당연히 콩팥의 에너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대결절을 치료를 했는데 예, 소리가 잘 안 나온다 이랬을 때 혹시 담배가를 피우시는 분은 없겠지만 담배를 피우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 흡연했을 때 성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담배 연기가요. 니코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들이. 그래서 네. 담배는 무조건 금연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예, 잠자기 3시간 전에는 금식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한의원에 대부분은 이제 이런 분들이 오는데 성대결절 수술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 네. 높은 소리를 하다가 힘이 좀 딸린다. 예, 이 경우가 이제 폐 쪽이 약한지, 그 다음에 콩팥 쪽이 약한지를 해서 이쪽 콩팥 쪽, 그 다음에 폐 쪽을 조절하는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폐 쪽이 약할 때는 오미자차를 조금 이용을 하시면 좋고요. 내가 콩팥이 좀 약하다 이랬을 때는 예, 당연히 예, 검정 콩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 폐가 약한지 콩팥이 약한지는 예, 전문 한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고 예, 그쪽을 보강을 하면 공기의 압을 세게 하기 때문에요. 예전 같은 음을 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좀 평소 생활 속에서 성대 관리 이렇게 하면 좋다, 혹은 이런 것들은 금해 주시는 게 좋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금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금연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기름진 것,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과식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당연히 목에 예,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적당히 좀 마셔 주시는데요. 우리가 겉에서 예, 스포를 좀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해서요, 예, 목에다도 약하게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공기는 입을 통해서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코와 입을 약간 따뜻한 예, 스포, 물수건으로 해서 축여서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한 3회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요, 예, 자기의 이제 성대를 보호를 해주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성대 결절의 증상과 치료, 그리고 성대를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성대 결절의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목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마늘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이제 마늘은 약간 알싸한 맛이 있잖아요. 또 매콤하기도 하고. 예, 이게 바로 이제 알리신 성분인데요. 이 알리신 성분이 이 비타민, 예, 마늘에 들어있는 예, 비타민 B1과 합해서요. 예, 특히 이제 피로라든지 스트레스를 예, 풀어주고요. 체력을 보강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 마늘은 약간 매우면서 예, 열한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요즘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손이 시린다든지 발이 시린다든지, 예, 그 다음에 당연히 찬물에 손을 넣었을 때 손이 약간 파래지면서 이렇건 증후군이 나타난다든지 이랬을 때 이 마늘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마늘을 드실 때는 당연히 약간 본인이 약간 매운맛을 즐겨 먹으면 조금 많이 드셔도 되는데요. 매운 게 들어가면 속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이랬을 때는 이제 마늘을 찌고 완전히 익혀서 이렇게 자주 드시면 예, 당연히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예, 성분이 따뜻하기 때문에요.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이제 중성지방도 예, 제거해주고 이제 고지혈증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고혈압이 있거나 예, 고지혈증이 있거나 평상시에 좀 피곤하다든지 예, 이런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시는 음식입니다.
또 정말 마늘은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 오미가 같이 어우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강도 자주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는데요. 이 마늘은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음식을 하다가 보면 약간 안 좋은 음식이 들어가거나, 예, 그 다음에 기생충 같은 게 같이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기생충을 죽이는 작용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이 들어갔을 때 해독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아주 따뜻한 음식 성분을 지나서 열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좀 고혈압이 좀 너무 있다든지, 예, 그러면서 체질적으로 이제 소양인 체질이라든지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제 열이 올라온다든지, 예, 그 다음에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예, 조금 적게 복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목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마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칼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56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준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7에 몸무게는 56kg, 나이는 55세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준용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저 증상은요, 만성 병원에 가서 했는데 만성 위염이고요. 예. 예, 한 30년 됐어요. 그동안 뭐 약은 계속 복용해도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 목에서 저기 배꼽까지가 답답하고요. 뭐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명치 부위 눌리면 아프고. 예, 명치. 이게 한 30년 됐어요. 예. 대변이 좀 묽게 나오고 예. 항상 또 더부룩하고 예. 그런 증상이 있어요. 예. 지금 병원에서 이제 검진했을 때는 그냥 만성 위염이라만 이야기했고, 근데 예. 음식을 드실 때 이 예. 목에서 이제 답답하고 명치 이제 명치부터 목까지 다 그러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음식 이게 드실 때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좀 더 그러세요? 조금 한 30분 지나면 조금 더 심해지세요? 바로 그러고요. 예. 24시간 똑같아요. 예. 그런데 저녁가 좀 심하고 아침에가 좀 편해요. 아침에가. 예, 오히려 아침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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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요. 아, 그러면 예, 음식을 안 먹고 나서도 항상 지금 저하고 예. 통화할 때도 목하고 가슴도 같이 답답하세요? 예. 예. 목에 뭐 이물감 느끼시는 건 있으세요? 예. 예. 뭐가 꼭 걸린 것 같아요. 느낌이.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체질은 소음이고요. 예. 지금 약은 아무것도 복용 안 하고 있고요. 예. 수술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아, 수술은 작년에 전립선 제거했거든요. 암이 와갖고. 예.
그래 술 한 잔만 해도 얼굴이 빨개져요. 빨개지고요. 예. 예. 약은 복용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 그 만성 위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위염이 걸렸을 때 이제 명치부터 배가 더부룩하신 분이 있고요. 예, 본인처럼 그 명치부터 배도 그렇고 가슴까지 답답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 예. 또 한 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 명치보다는 항상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음인 체질인 경우 있고 그다음에 술을 한 잔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시잖아요. 예, 이 경우는 뭐냐면 이제 가슴 쪽에 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심장약을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예, 병명은 이제 위장 만성 위염이라고 하지만 한방에서는 이제 신경성 이제 위염이 있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만하고 중만이 있는데 가슴이 답답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흉비증까지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원래 조금 예민하신 편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좀 신경 쓰고 그런 거 있을 때는 이제 소화도 좀 덜 드실 거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향부자. 향부자 예, 8g. 8g,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4g. 4g, 예, 그 다음에 길경 4g. 길경 4g, 예, 그 다음에 예. 지각 4g. 비각 아니, 4g. 지각요. 땅지자에 예, 지각. 아, 지금 예. 예, 그 네 4g. 가지를 예, 종이컵 4컵 정도 물 넣으시고요. 예. 예, 종이컵 3분의 2잔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드세요. 아, 식사하고 1시간을 예, 두 번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 한 2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다시 저희 예. 방송국에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남편 상담이에요. 아, 네. 그 남편분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0, 네, 63세. 네. 지금 몸무게가 59kg입니다. 59kg이요? 네. 네네. 지금 제 옆에 최진영 박사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 예, 예.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한 봄에부터 이렇게 손이 좀 일하다가 이렇게 제린다고 했어요. 어느 쪽 손이요? 전체적으로. 아, 양쪽 손. 손가락이. 예, 양쪽 네. 손이 다요? 네네. 예. 그랬는데 지금 여름 지나고 그러니까 한 8월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이렇게 다리가 뻣뻣해가지고 막 이렇게 당겨지고 그래서 잘 못 걷고 그게 한 30-40분이 가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그게 좀 이렇게 심해진대요. 예. 요즘에는 그게 심해지고 팔 같은데 그러니까는 당신이 얘기하기로는 꼭 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예. 이쪽 다리에서 하다가 그게 풀리면 예. 또 딴 데서도 다른 쪽에서 예. 그렇게 되고 한 30분, 40분씩 막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예. 제가 이렇게 마사지 해준다고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주면 아프다고 못 만지게 해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갑자기 지금 한 여름부터 살이 한 3kg가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제 뭐 이제 나이가 있고 그래서 당뇨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예. 남편이 병원을 안 가요. 예. 병원을 안 가서 지금 현재는 그런 정확한 증상이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예.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쥐가 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저께 밤에도 그래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러고 예. 예전에는 이렇게 자면은 코를 많이 골았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잘 때 보면 소리가 안 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소리를 듣고 그래요. 예. 요즘은 코도 잘 안 골더라고요. 예. 그래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건 뭐 가리는 음식 없고 다 잘 먹고 그러는데 예. 굳이 나는 증상을 어떻게 좀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예.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렇게 뭐를 고치고 이러는 거라 그냥 엔지니어 쪽이에요. 혹시 무거운 것도 뭐 많이 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쪼그려 앉고 그런 걸 많이 하십니까? 쭈그려 앉지는 않는데 예. 이렇게 원래 하는 일이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거나 하지는 않는데 예. 요즘은 그렇게 무거운 거 들지 않아요. 그래요? 예. 네네. 지금 그동안 그러면 거의 병원에 가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네. 받는 것도 안 받으시고요? 그거는 받아요. 예. 그거는 하는데, 예. 그동안에 뭐 이렇게 특별히 이상한 거는 없었고요. 예.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재작년에 했을 때, 예. 당이 조금 높다고 2차 예. 검진하러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갔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예. 음, 지금 이제 다리가 우리가 이제 쥐가 나는 것도 잠깐 쥐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물러주고 하면 좀 풀리게 되거든요.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남편분은 다리가 쥐가 날 때도 이제 만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혈관에 조금 부푼다든지 염증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이제 자다가 뭐 잠깐 있어야 되는데 일하는 중에도 생기고 지금 손도 저리고 이런 증상이 손도 네네.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혈관 문제라든지 아까 당이 네. 좀 높다든지 또 혈관에서 보내려면 이제 심장에서 펌핑을 하면서 끝까지 잘 보내줘야 되거든요. 예,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허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목에서 손 쪽으로 나오는 거, 목이라든지 허리 쪽에 문제가 또 있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이 경우는 지금 목이나 허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좀 병원에 조금 가기 좀 싫어하셔도 조금 네. 이렇게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남편이랑 한의원을 한번 가볼까 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저리고 쥐가 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네네. 먼저 정밀 검사를 한번 받으세요. 예. 네, 그런 건 네, 어머니 알겠어요. 원장님 네. 말씀 참고하셔서 네. 한번 검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애청자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알찬 하루 보내세요.